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황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해하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의 뜻을 밝히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생각해 보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19세 이상의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임종 당시의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결정을 해둠으로써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연명의료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않아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고 합니다. 임종 과정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해야 하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으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혹시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 판단. 둘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이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번째,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둘째, 본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강박이나 협박 등에 의한 경우입니다. 셋째,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경우. 넷째, 본인이 자필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과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작성한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며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인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열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 이외에 환자 가족이 기록 열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할 때 가족 열람 허용에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8번째, 앞서 배워보았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임종 과정이 가까워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의사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의 뜻을 결정하여 가족이 결정할 책임으로부터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였다면 기회가 될 때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고 본인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담당 의사에게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까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입장으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하신 내용으로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신의 임종을 대비해 연명으로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2번, 가족들이 결정할 책임으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3번, 반드시 등록기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한다. 4번,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작성 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